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름은 제가 이름은 끝까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강某某고 56세입니다.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벌일 것인지 아닐까를 살펴보는 게 먼저 핵심이죠. 그게 관상입니다. 사실 결과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짜맞추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관상을 잘 보신다고 하면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저한테 관상병을 의뢰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라. 그렇지 않게 되면 당신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정말 잘 보는 관상가입니다. 그런 분이 관상의 대가이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진을 갖고 한번 관상을 한번 평해 보겠습니다. 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관상도 변하고요. 관상은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20대 때의 얼굴하고 나이가 들어 60, 70이 되면 얼굴이 바뀌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그리고 바뀌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노화 현상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그것을 젊었을 때 얼굴을 지속해서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젊었을 때고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최근 모습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이때는 생기가 있는데 이때는 생기가 없죠. 물론 56살 뿐이 안 먹었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나이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상을 한번 보십시오. 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 사진을 갖고 한번 관상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관상가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부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자연을 비유하자면 해와 달입니다. 이것은 둘 다 빛이 나죠. 빛이 나되 은은하게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백이 분명해야 되고 흰자하고 검은 자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아야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은 정신이 깃드는 곳입니다. 정신. 우리가 잠에서 깨게 되면 이 눈에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달마관상법에 이 눈이 우리 얼굴을 점수를 매긴다면 눈이 5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마가 3점이고 나머지 부위가 2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반드시 살피고 관상을 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눈꼬리는 일직선이거나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죠. 그리고 수평을 이룹니다. 이렇게 올라간 눈꼬리는 기세가 강한 것입니다. 굳세죠? 굳세다. 성격이 유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내려간 것은 유한 성격입니다. 유하다. 이 사람의
눈꼬리를 보면 눈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 물에 비유합니다. 물줄기. 그래서 물줄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긴 게 좋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물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짧게 되는 것보다 길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이렇게 길쭉한 눈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눈보다. 근데 이 사람의 눈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요. 이런 눈은 성격이 좀 급합니다. 여유로운 성격이 아닙니다. 급하다고 할 수 있죠. 조급합니다. 조급하다. 물결이 폭포도 길게 이렇게 내리치는 게 멋있고 아름답죠. 짧게 내리치는 거 이렇게 내리치는 건 폭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 물론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지 몰라 눈이 맑지를 못합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아니요 나는 맑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맑은 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보면 눈썹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왜 같이 봐야 되냐면 눈은 정신이 깃드는 집입니다. 집이라고 하면 지붕이 있어야 되죠. 이 눈썹은 지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항상 눈보다 길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초목입니다. 푸른 가지를 내야 되죠. 나무도 균형이 잘 맞게 쭉 뻗은 나무가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죠. 근데 눈썹을 보면 눈썹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꺾인 눈썹이죠. 심하진 않은데 꺾인 눈썹입니다. 꺾인 것은 강입니다. 이렇게 곡선인 것은 부드러운 것이고 풀도 이렇게 난 것이 곡선을 이루고 있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는 이렇게 휘지 못합니다. 쭉쭉 뻗어가죠. 물론 수양모들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꺾인 눈썹 역시 강한 것입니다. 굳세다. 이 굳센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마음을 잘 먹으면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못하게 되면 무리수를 둡니다.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욱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냥 쉽게 넘어갈 것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썹하고 눈은 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눈썹하고 눈하고 살펴보면 관상을 거의 살펴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는 봤을 때 콧대는 밋밋합니다. 콧대가 좀 섰어야 되죠. 이 얼굴을 보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 것이야 살피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좋은 관상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눈하고 눈썹이 그러니 당신은 성격에 문제가 있다.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관상인 것입니다. 이 얼굴 한번 보십시오. 기운, 기세가 다 빠져나간 그런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자기가 살아온 과거고 현재고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고 사람을 살피고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어떻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못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단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얼굴을 갖고 있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처지가 안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나락을 떨어지는 건 아니죠.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학력이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가방줄이 짧다고 해서 성공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부자가 못되고 권력을 얻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잘 먹고 살아가면 무탈하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